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 영화제 티켓팅을 한 3편 정도 보고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취소 나오는 게 있으면은 4편을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랑켄슈타인 너무 보고 싶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레는 마음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바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극장에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새로 나온 작품들을 보고 왔다. 제가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딱 극장에서 요즘 이렇게 스릴러 장르들로 많이 개봉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영화는 요즘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은 배우 박정민의 주연인 얼굴인데요. 솔직히 이번 영화 얼굴도 박정민 배우 연기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걸랑요. 시놉시스는 이런데 사진 같은 거 없어. 영인 얼굴이 좀 못생겼거든. 정영희 씨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내가 연상호 감독님 스타일이 취향이 아닌가 보다. 이 작품이 이제 연상호 감독님 작품인데 워낙 본인 색도 뚜렷하시고 유명하시고 호불호도 되게 많이 갈리시지만 어쨌든 팬덤이 탄탄하시잖아요. 제가 이분 작품을 많이 본 건 아니거든요. 부산행, 반도, 염력? 많이 본 건가? 그 드라마 지옥도 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화들은 다 그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 드라마인 그 지옥을 되게 흥미롭게 봤었어요. 저는 이분 작품을 볼 때마다 참 한국이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싫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인간 사회가 싫다? 그냥 싫어. 타인은 지옥이야.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성차별, 계급차별 이렇게 여러 형태의 약자 차별들을 되게 신랄하게 묘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모순적이면서도 이기적이면서도 뭔가 인간 본성의 그 되게 추악한 면을 이분은 항상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저를 괴롭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얼굴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지 몰랐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느낌으로 흘러갔는데 저는 보기 전까지 이제 좀 되게 나이브하게 그냥 뭐 박정민 씨가 이제 뭔가 눈이 안 보이는 되게 미스터리한 연기를 하는가 보다. 이게 뭔가 추리물인가? 집 나간 줄 알았던 엄마가 백골 사체로 발견되고 그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미스터리였다니. 예상하지 못했다. 그 진상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주제가 흘러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만 예상을 못한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주인공 엄마 캐릭터를 앞으로 그냥 본명으로 부르려고요. 정영희 캐릭터인데 영화가 시종일관 그 영희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치렁치렁한 이런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렇게 잔뜩 웅크린 뒷모습 같은 걸로만 보여주고 묘사로만 그를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묘사. 진짜 못생겼어. 괴물 같아.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 얼굴이 좀 불편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못생겼어. 이렇게 너무 밑도 끝이 없이 냅다. 근데 이 영화는 또 그냥 단순히 못생겼다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못생김에 혐오스럽고 좀 역겨운 이미지를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희가 회사 다닐 때 별명이 똥걸레였대. 그래서 왜 똥걸레냐 했더니 화장실 줄이 너무 긴데 사수가 1분 만에 돌아오라고 하니까 결국 화장실을 못 가고 돌아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실례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걸 재현할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진짜 그 바지 밑단과 신발의 그 지린 모습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영화가 담아서 보여주거든요. 그걸 단순히 에피소드로 들었을 때랑 그렇게 뭔가 그 응아의 형태를 실제로 그렇게 지린 형태를 막 보면서도 못생겼다를 같이 더해주니까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하면서 끝나면 되지 왜 저렇게까지 인물을 모욕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못생겼다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뭔가 똥걸레 막 이렇게 실례를 했다 똥을 지렸다 이런 설정까지 굳이 더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미스터리한 못생긴 캐릭터를 더욱 못생기게 상상하게끔 만든 거라고 밖에는 저는 해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 일단 저부터도 관객 입장에서 얼굴은 안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괴물같이 못생겼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떨지 되게 뭔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막 뭔가 어떤 얼굴이 나올지 약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되게 이상한 마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이 감독님의 술수에 꼼빡 속아 넘어간 건데 눈치도 못 채고 있어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이미지를 상상한 거야. 혼자서 그냥 이 감독님은 그거를 되게 신비주의 전략으로 간 거였어. 이 영화 너무 심하다라고 역겨워하면서도 그 역겨운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내 자신. 너무 모순적이잖아. 나는 이 영화가
눈이 안 보이는 박정민이 주로 끌고 가는 영화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고 보니까 영화 제목이 얼굴이네. 눈이 아니고 얼굴이잖아. 그걸 이제야 알아버렸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정영이에게 잔인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약간 불만을 가지면서 봤었죠. 약간 팔짱 끼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 영화는 한국 사회를 디스하는 영화였던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못생긴 여자가 어떻게 억가를 당할 수 있는지를 진짜 낱낱이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정영이 캐릭터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외모적인 묘사, 해프닝 빼고는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처럼 그려지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되게 착하고 순에 빠졌지만 의리도 있고 남도 잘 챙기고 뭔가 불의를 보면 진짜 못 참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인간으로서 긍정적인 면모를 못생겼다라는 묘사만으로 그냥 다 지워버리려는 주변 사람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스포주 정영희 씨의 남편이었던 그 이영규 캐릭터, 즉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되게 화제가 되었던 장인인 그녀를 죽인 거죠. 이유는 못생겨서. 시각장애인이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못생겼다고 죽여요? 사실은 눈을 볼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냥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못생겼는지도 모르는데도 죽인 거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개빡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관객 입장으로서 이 정영희 씨 얼굴을 모르는 상태임에도 주변인들이 계속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하고 막 그런 해프닝 듣고 나니까 상상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안 보이니까 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각장애인 남편도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안 보이니까 더 추악한 모습을 상상하게 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럴듯해. 뭔가 진짜 이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그럴만할 일인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정영희 씨가 극 중에서 막 착하고 순하고 막 지고지순하고 당차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줬어도 그 괴물같이 못생겼다, 똥걸레 막 이런 게 뇌리에 박히니까 저부터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눈이 안 보이는 남편 캐릭터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남편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이 역겨움이 그래서 나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아내를 죽인 논리가 뭐냐면 그전까지 자기가 진짜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멸시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을 한 거죠, 그 시절에. 그런데 그 도장 파는 능력을 진짜 어떻게 정말 어렵게 배워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인정을 해줬다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장을 파니까, 내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를 인정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거기서 깨달았대. 아름다운 것은 추앙받아 마땅하고 못생긴 것은 다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나쁜 것들이다. 그러다 영희 씨를 만났어. 사람들이 절세 미녀래. 그 절세 미녀, 아름다운 것이라는 타이틀에 약간 끌려가지고 결혼을 했나 보지? 그러다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야. 사실은 이 여자가 정말 못생긴 외모를 가졌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자기를 약간 놀리고 있어. 나를 못생긴 여자랑 살게 하려고 나 눈 안 보인다고 무시한 거야. 뭐 이런 식의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도장을 만들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도 내 옆에 못생긴 아내가 있으면 아,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못생긴 여자랑 사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가 이제 자기에 대한 무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가관인 게 결국 아내를 죽였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서 또 죽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체를 처리해야 되잖아. 버리러 가는 중에 그 아내를 두들겨 패려고 했던 깡패들과 만나는데 그 깡패들이 그걸 다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정작 남편은 못 보잖아. 자기가 아내를 죽여서 버리고 가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 목격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람의 모욕감을 상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너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 사람이 파는 도장도 저는 솔직히 제가 도장 알못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도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장을 파?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제 눈엔 그냥 도장이었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그 도장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1차원적인 그 아름다움에만 꽂혀가지고 자기가 진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한국 사회에 유구한 한국 사회라고 하면 안 돼.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 유구한 여성 혐오의 역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기대했겠냐고. 그러니까 싫다는 건 아닌데 너무 당황스럽고 솔직히 보고 나와서는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하게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곰곰이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또 흥미로운 것이야.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면 그냥 아내를 죽인 정영희 씨를 죽인 논리가 너무나 있을
뻑찍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이 사회는 약자 중에서도 계급을 나누는구나. 사회 고발하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영화 구성도 지금 보니까 막 뭐 첫 번째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스트의 느낌을 내려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컨셉을 표방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 영화는 더러운 사회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사이다는 당연히 없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거고 그게 감독이 의도한 바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관객들 사이에서 꽤나 갑론을박이 되는 게 마지막에 결국 정영희 씨 얼굴을 보여주면서 끝나거든요. 참고로 정영희 씨 배역 연기는 신현빈 씨가 하셨대요. 근데 그걸 신현빈 씨 얼굴 그대로 내보내진 않고 포토샵으로 만진 것처럼 해가지고 내보내더라. 아무튼 근데 나는 처음에는 한편으로 그 얼굴 보여주려고 할 때 보여주지 마라 막 이랬어요. 어쨌든 영화가 미스터리 장르라면은 그냥 관객들 상상에 맡겨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사회 고발이라는 컨셉으로 이 영화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대해 못생긴 여자를 표방한 캐릭터를 엄청 그렇게 난폭하게 다뤄왔는데 마지막에 얼굴까지 까면은 또 어쨌든 얼평을 할 거 아니야? 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라 그래도 그냥 그 싫은 거야, 그 자체가. 근데 영화는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름 돋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별로 안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나부터 바로 얼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막 얼평당할까 봐 얼굴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놓고서 막상 영화가 얼굴을 딱 보여주자마자 내가 얼평을 한 거야. 아니 저게 왜 괴물이야? 그냥 평범한데? 저걸 가지고 왜 그렇게 다들 막 괴물 이렇게 난리를 피운 거야? 죽일 만한 얼굴이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싫고 소름 돋는데도 내가 방금 그렇게 생각한 게 좀 흥미롭고 재밌다고 느낀 게 단순히 영화가 영화에서 끝난 게 아니고 관객들의 반응까지를 예상했다는 듯이 그 관객들의 반응까지가 영화의 연장선상인 듯이 그리는 연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좀 억울하기도 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까지 영화가 계속 감독님이 나에게 수작을 부렸잖아요. 막 끔찍하게 못생긴 외모를 상상해라 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평범한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엥? 저게 뭐가 못생겨? 라고 얼평을 하게 만드는데 그냥 난 여기에 갇힌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어떤 체험이 좀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다고 말하면 좀 실례인가? 좀 흥미롭긴 해. 관객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게까지 하는 것조차 이 영화에서 다루고 말하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나니까 저는 얼굴을 공개한 게 굉장히 괜찮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니까 이름부터도 정영희잖아요. 뭔가 영희, 철수와 영희 뭐 이런 것처럼 되게 그냥 흔한 평범한 이름, 얼굴도 되게 평범한 얼굴. 지금까지도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평범한 여자들이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못생겼다고 취급받으면서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처음 보고 나오면 기분이 몹시 들어오실 테지만 이렇게 저처럼 곱씹고 곱씹다 보면 체험으로서의 어떤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하긴 하다. 일단 네, 얼굴에 대한 감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렇게 괜찮은데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보고 나왔을 때는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즉흥적으로 영화 한 편을 더 때리기로 합니다. 이것보다는 좀 시원하고 머리 안 아프고 덜 무거운 이야기를 봐야겠어. 그걸로 좀 해장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살인자 리포트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소 같으면 절대 이거 극장에서 안 볼 영화거든요. 솔직히 제목부터 그렇게 잿깔이 좀 아닌 느낌이었어요. 좀 저한테 좀 투박하게 다가왔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내키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조효정 씨를 배우로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정성일 씨 연기를 극장에서 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이제 쫄깃쫄깃한 범죄물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보러 갈 걸로. 아니면 뭐 배우들 연기 배틀 하는 거 본다는 마음으로 오가야지 막 이렇게 갔는데 신호분 인터뷰를 요청하신 이유가 뭐죠? 그럼 기자님께서는 왜 인터뷰에 응하셨죠? 그러니까 나 또 낚였어. 나는 진짜 이거 신호만 봤을 때는 그냥 또라이 살인마랑 정의로운 기자랑 혓바닥 배틀 벌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말로 조지는 영화. 근데
반전이 나는 두 연기 존잘 배우들이 막 기싸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빌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라이트 사이드로 가야지. 되게 고뇌하게 되는 거기서 오는 뭔가 짭짤한 맛있는 팝콘 무비 정도로만 기대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렴하게 말을 해보자면 참교육 감성의 영화다. 나 진짜 참교육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이 영화를 그거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네? 그 극 중에 11명을 죽였다는 킬러로 나오는 캐릭터의 동기가 이거거든요. 자기 환자들을 치료해준 거다.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니까 자기한테 되게 막 트라우마라든지 이제까지 뭐 힘든 일 있었던 환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환자들의 나쁜 기억을 만들어준 그 가해자를 죽임으로써 개운하게 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명목이다 이거야. 그 사실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뭔가 실제로 요즘 저런 감성의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날 좀 인터뷰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하지. 저런 식으로 나올 전개에는 상상을 못하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데 그거는 외피야. 그거는 단순히 껍질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 영화는 당사자성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한 번쯤 해볼 법한 상상. 내가 만약에 피해자였어도 비난을 할 수 있을까?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피해자였는데 저 정신과 의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네 가해자 죽여줄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빌런 사이코패스처럼 보였던 양반이 의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범인의 범행 동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필요악으로 그려지나? 물론 용인되진 않지만 좀 어떻게 좀 있으면 좋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줄 알았더니 아니 그냥 갈수록 그냥 영웅으로 그려져 버리네. 사실상 이게 K 배트맨이고 이게 K 다크나이트지. 근데 또 마냥 그냥 뭔가 그런 라이토처럼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름의 또 사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사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빡이 쳐가지고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해요. 막 고문의 역사 막 이런 책 펴가지고 그 사람 출소할 때까지 막 내내 막 어떻게 하면 죽일지 어떻게 하면 제일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지. 근데 또 웃긴 게 출소 하루 전날에 그 깜방에서 감전사 같은 걸로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자기랑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해자가 있네? 내가 대신 죽여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의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건데 고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이런 행위 자체를 막 한니발처럼 즐긴다든지 그게 아니고 엄청 자세하게 묘사되지도 않아요. 진짜 슬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돌아버린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난 너무 웃겨 이 영화가. 그러니까 난 진짜 이 영화가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냥 이 사람 캐릭터 딱 보면 그 정성일 씨 특유의 되게 깔끔하고 우아한 이미지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그래서 또 흔한 불러먹다운 사이코패스가 또 난리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주인공인 줄 알았던 그 기자까지 당사자성을 파고들어버리는 거야. 난 그렇게 이 영화가 흘러갈 줄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인터뷰해달라고 이 기자한테 요청한 것도 사실 이 다 꾸며진 컨셉이었던 거예요. 이 기자도 자기도 몰랐지만 피해자였던 것이에요. 기자의 가해자를 벌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불러들였던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남을 위해서. 그 기자의 친딸에게 말도 못할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업도 기자고 막 형사도 알고 있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그게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엄청나게 몰입을 하게 한 다음에 이성적으로는 그래도 사적 규제는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죽여주세요 제발이라고 하게 되게 만드는 이렇게까지 애써주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의인이고 이게 다크나이트지. 근데 그 전환이 너무 갑작스레 일어나고 아니 이것도 난 사실상 걸려든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면 어느샌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범죄자를 응원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앞에 내가 얼굴을 보고 와서 그런가? 결국 또 이 영화도 한국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진짜 옛날부터 가해자들 손방방이 처벌한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안 고쳐지잖아요. 막 그래서 유튜브 댓글 보면 사람들이 다 판사야 너가 피해자 입장이었어도 저렇게 형 때릴 거니? 라고 하고 막 이 영화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만든 영화야. 그 마음을 모아서 정성일 씨를 배트맨으로 만든 영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참교육
감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참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대리 만족의 한 거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건데 그냥 뭐 개인적으로 영화관 밖에 나는 뭐 사이다네, 아 그러네 괜찮네 그냥 이렇게 만족할 수 있지만 관객으로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아니, 극 중에 공간이 상당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냥 호텔의 스위트룸 정도로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카메라 워킹이 엄청 현란해요. 근데 저는 그게 가끔 조금 좀 느끼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냥 이 두 배우의 연기를 연극 보듯이 담백하게 담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 캐릭터가 최면 기술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너무 그게 치트키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최면 기술이 딱 나올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빌런인지 진짜 의인인지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관객으로 했으면 좀 고민하게 해보기 그렇게 약간 좀 오락적 요소로 넣는 걸까 했더니 모르겠어. 그냥 진짜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만 쓰는 정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는데 그렇다기엔 굳이 최면을 넣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야기가 너무 막판에 엄청 막 몰아치면서 급하게 흘러가면서 반전도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반전인데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한국 사회의 X같은 면을 담아낸 영화를 2편 연속으로 봤는데요. 아니 진짜 너무 억울하게 심지어 살인자 리포트는 내가 얼굴 보고 너무 기빨려가지고 해장하려고 본 영화인데 거기서도 또 그렇게 엄한 이야기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건 좀 사이다 감성이어가지고 시원 깔끔하게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한 건 있잖아요. 아, 둘 다 너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가지고 영화는 현실을 담는다는데 한숨만 푹푹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죠, 뭔가 마음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봐요, 여러분. No.